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파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기 전에 크립토 시장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약 2.7조 달러로 최근 며칠간 큰 변동 없이 횡보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역시 살펴보시면요, 현재 84,000달러 부근에서 횡보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 또는 4시경에 FOMC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로 이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시장이 방향성을 결정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요, 92,000달러 선에서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뚜렷한 지지선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박스권 안에서 비트코인이 횡보 중이긴 하지만 하방 쪽으로 좀 더 열려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더 큰 편이다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크립토 시장의 지난 하루 흐름을 보자면요, 대부분 코인이 횡보를 하거나 1~2% 정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큰 뉴스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좀 더 아쉽게 파이코인은 파이데이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 24시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타 크립토에 비해서 조금 더 하락세로 마감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이 파이와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를 보시면요, 좀 더 뚜렷하게 이 차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평균적인 타 메이저 크립토에 비해서 파이의 경우는 하락세가 조금 더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고, 이것은 파이데이 이후에 시장에 여러 실망 매물들이 나오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파이 4시간봉 차트를 보시면요, 약 1.32달러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 1.3달러와 1.2달러 지지라인 테스팅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파이가 추세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 1.2달러 지지라인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시총 순위를 보자면 파이가 기존에는 11위를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는 하락세를 맞이하면서 체인링크에 밀려서 12위로 한 단계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3월 14일 파이데이에는 특별한 소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대거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파이코인은 타 크립토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또 다른 분석으로 이런 하락폭은 크립토 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고요. 특히 알트코인이 하루에 10%나 20% 정도 하락을 하고 또 반등을 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흐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은 여기에 너무 우리가 매몰이 되어서 이 파이 프로젝트가 망해가고 있다, 또는 코팀이 사기꾼이다, 앞으로 파이코인은 하락만 할 것이다 등의 반응에 또 과하게 휘둘리는 것은 필요 이상의 해석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함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파이가 앞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때인데요. 우선 파이의 반등을 위해서는 크립토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먼저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파이가 스스로 여러 호재를 만들어서 홀로 반등을 하는 옵션도 존재하겠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죽어 있다면 파이가 잠시 펌핑을 하더라도 그만큼 빠르게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큰 자금이 유입이 되어서 비트코인은 물론이고요, 알트코인들도 가능한 크게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강세장이 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디어 분위기는 정확히 5대5 반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극단적인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신호가 엿보인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대까지 추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조만간 신고가를 기록을 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기사도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적으로 이렇게 이 암호화폐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은 예측들이 서로 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모든 게 기존의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강세장 패턴은 상당히 단순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예측이 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강세장에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패턴을 보면요, 연말과 다음해 초에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년 말 같은 경우는 다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올해 1분기에는 오히려 하락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즉 지난 패턴과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디어나 전문가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장에서는 시간이 조금 밀렸을 뿐 아직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시장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반반 갈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직 반감기 영향권에서 아직 우리가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국가와 기관 투자자들이 다수 참여를 했기 때문에 패턴에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한 번 더 상승장을 이룰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분석글들이 지금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 이야기로 돌아가서 많은 분들이 이번 파이데이 특별한 호재가 없었던 만큼 큰 실망감을 보여주었고요. 또 저에게 솔직한 의견을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저도 많이 읽어봤고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번에 파이의 기술적인 업데이트나 이벤트는 사실 가격에 장기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은 파이의 큰 틀을 유지를 하고 파이 가치의 지지라인을 유지하는 것은 저는 기술이 아니라 커뮤니티 쪽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예로 우리가 기술이 좋다라는 프로젝트를 보면은 카르다노 에이다를 손꼽을 수 있겠는데 카르다노가 아무리 뛰어난 언어로 설계를 했고 매번 엄청난 기술적 업데이트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차트를 보면요. 카르다노는 그런 업데이트들을 출시할 때마다 가격은 항상 반대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물론 초반에 스마트 컨트랙트 업데이트 때는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업데이트들이 효과를 얻지 못했었죠. 반대로 어이없이 여러 토큰 기반 밈코인들의 출시를 보면요. SNS를 장식을 하게 되면서 기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들이 열광을 하고 또 일시적으로 이 커뮤니티에 큰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밈 토큰들이 가격이 큰 펌핑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또 목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기술이 좋다라고 해서 또는 업데이트들의 이 정교함이 엄청나다라고 해서 차트적으로 가격이 무조건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파이데이 이후 셀더 뉴스 또는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지난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파이데이가 나오기 전에 가격 움직임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중 하나가 파이데이 이후 3월 14일 이후에 셀더 뉴스 또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오히려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 그 점도 감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만큼 이런 현상은 이 시장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닷파이 도메인 경매 업데이트에 대해서 너무 여기에 매몰되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파이데이에 이 도메인 경매 이벤트가 일단 출시가 됐고 이로 인해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참여를 해보고 있고 파이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가 맞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 1차적으로는 성공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NFT 경매나 밈 토큰 발행이나 이런 것으로 펌핑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전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파이 브라우저를 보면은 여러 기능이 소개가 되고 있죠. 맵 오브 파이가 되었던 아니면 파이어사이드 포럼이 되었던 아니면 파이 챗몰이 되었던 아니면 파이 도메인 경매가 되었던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해서 높은 참여율과 이슈를 만들어내는 현상 저는 그 자체에 일단 1차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고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런 앱이나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어설프게 보이는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가고 파이가 점점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해가고 이 파이 코어 팀 쪽으로 많은 개발자들이 유입이 되면은 조금씩 개선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저보고 왜 파이 코어 팀을 비난하는 영상을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시지만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이 이렇습니다. 저는 2022년에 모두가 이 파이 해커톤 수상앱 중 하나이죠. 파이 체인몰 같은 이 퀄리티를 보고 모두 비난만 하고 쓸모없는 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파이 생태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앱이 나왔다라고 그때부터 설명을 해드렸고 계속 이런 파이 체인몰이나 그 해커톤 출시 앱을 프로모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수많은 거래를 만드는데 그나마 저는 작은 기여를 해왔다라고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많은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죠. 파이는 아마존과 협업을 해야 된다. 몇 천억, 몇 조 이상의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이다. 틀림없이 뒷배가 있을 것이다. 엄청나질 것이다. 또는 웹 2.0 대기업에서 만든 거래 플랫폼과 이 파이챗몰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현재 해커톤 앱들은 다 의미 없는 일이다. 다 쓰레기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99%가 아니고요. 100% 모두 이런 생각을 해왔다면 이런 시도가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파이는 이미 수년 전에 시장에서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가 현재까지 커온 이유로는요.
꾸준히 우리가 응원을 해주고 참여를 해주고 지켜봐주는 이 1%의 이 소수의 열정적인 유저들로 인해서 파이가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비판을 하고 욕을 하시는 거는 자유이고 괜찮은데요, 저보고 자꾸 그런 의견을 내도록 강요하시는 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솔직한 마음 그대로 리뷰를 하고 이 파이 커뮤니티를 이끄는 게 더 올바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답변이 되겠고요. 네, 이번에는 파이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브라우저로 가보겠습니다. .pi 도메인 경매가 파이 브라우저 메인 화면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곳으로 바로 가셔서 .pi 도메인 경매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도메인 경매에 참여하는 유저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GBID 지갑 주소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에서 경매 입찰 기록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2만 건의 기록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한 번의 입찰당 이 평균 가격을 보면요, 보통 50파이 정도를 사용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입찰 금액은 실제 소비가 되었다라기보다는 경매가 끝이 나고 마지막 입찰된 유저의 금액만 소비가 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입찰이 상당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런 수치적으로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3만 10파이까지 입찰이 된 경우가 있고요. 물론 좀 더 오래된 데이터를 보면은 더 높은 이 입찰 가격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10파이라면 이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 약 4만 2천 달러가 넘는 가치이기 때문에 심지어 수천만 원 이상의 지금 가치가 오고 가고 있다, 이렇게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pi 도메인 경매에 접속하는 법, 입찰하는 방법까지 지난 영상에서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의 경우는 일단 입찰을 하는 방법 다 보여드렸고, 다시 취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된 부분, 이것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물론 취소를 하게 되면은 블록체인 수수료까지는 내야 되지만요, 그 입찰 파일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매 시스템에서 입찰 금액을 너무 쉽게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코어팀이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취소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페널티를 부여를 한다거나 어느 정도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도메인 경매 시스템이 파이 브라우저 메인 화면에 등장이 된 만큼 코어팀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을 성장시켜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개선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 관련 미디어 뉴스를 보면요, 불리시한 뉴스보다는 역시나 베어리시한 뉴스가 더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가격 8% 하락에서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1달러 이하로 추락할까, 이런 코인스피커 글이 있었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자면 파이코인은 8% 하락하면서 1.35달러로 떨어지며 주간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고, 최고점 1.70달러에서 20%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1억 2,900만 파이코인이 추가로 시장에 풀릴 예정이어서 매도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상장 발표가 없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현재 파이 네트워크의 가격 전망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곧 풀릴 예정인 대규모 토큰 공급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고, 하지만 시장에서 채택 증가와 일부 전문가들의 낙관적인 전망으로 인해서 반등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사실 뻔한 얘기이기도 하죠. 이런저런 요소들로 인해서 하락 위험도 있지만은 하지만 상승 여력도 있다, 즉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매우 뻔한 분석이기도 하면서도요, 사실 이게 정답이기도 합니다. 대신 상승과 하락에 관해서는 내부적인 이슈들, 좀 외부적인 이슈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락업 해제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저도 다루어 드렸지만은 한 달에 1억 개가 조금 넘는 양이 락업 해제가 된다라는 점에서 사실 너무 큰 퍼드까지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파이의 전체 유통량 규모가 수십억의 규모를 가진 생태계이기도 하고, 1억 3천만 개가 락업에서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100% 시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클레임도 되어야 되고요, 실제 매도 물량으로 나와야 이게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클레임이 바로 되는 비율도 락업 해제율의 절반 수준이었고, 또 풀린 양 중 일부는 다시 재락업이 되거나 홀딩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몇 천만 개 수준의 파이코인이 시장으로 나온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맞겠고, 과연 이 정도 수량이 우리가 큰 퍼드를 가질 만한 의미가 있을 정도의 공포스러운 물량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알트코인 스캐너에서 제공한 테이블 표를 보면요, 이번 주 X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된 암호화폐 1위로 파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코인 개코 기준으로 오늘의 트렌디한 암호화폐 순위가 나왔고, 5번째로 파이가 선정이 되면서 파이데이 이후에 가격은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이 시장에서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암호화폐 중 하나이다, 이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폴 그레이월 X 계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인베이스의 파이데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트윗을 올리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파일 로고를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코인베이스가 기존부터 존재해 왔었던 이 파이데이를 그냥 기념을 한 것인지 아니면 파이 네트워크의 파이데이를 기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파이코팀 멤버였던 저스틴 우의 엑스포스팅을 보면요.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보라색을 사용한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파이 네트워크의 파이데이를 언급한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스틴 우 정도가 되면요. 코어팀의 신분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코어팀 멤버들과 현재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을 알고 있어서 이 트윗을 통해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물론 여기서 저스틴 우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다 붙였고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코인베이스는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이고요. 현재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코인게코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거래소 순위 3위와 4위에 올라있는 메이저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코 팀 수장인 니콜라스의 X 계정을 보면은 이 니콜라스가 팔로우하고 있는 거래소 3개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코인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은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이고 OK코인 거래소는 세계 최초로 스텔라 위의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인 파이 프로젝트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거래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이 메이드 인 USA 이 크립토가 더욱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친미 성향을 보여주어 왔거나 본사가 미국에 위치한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메이드 인 USA라는 타이틀을 얻고 있는데 코인게코 기준으로 이 파이는 메이드 인 USA 크립토 중 시가총액 5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이는 현재 KYC 시스템을 도입을 해왔고 일정 수준의 규제를 수용하고 타협을 해온 프로젝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를 했을 때 파이가 미국의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될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윗이 물론 단순 희망 회로로 끝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소식도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한번 영상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았고 여전히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이렇게 지루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다 보면요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온 상승장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품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